서울신학대학교와 장로의신학대학교, 독일 튜빙겐대학교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와 기독교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하늘에서 맺어주고 땅에서 완성된다는 결혼.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이어주는 그레이스 웨딩의 조병찬 장로를 소개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 수석부회장 신민규 총장과 함께 신학대학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남북이 어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초에 그토록 기다리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될 텐데요. 남한의 6만여 명의 이산 가족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산 가족 상봉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이 만나는 것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70년을 기다려온 세월의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부디 다른 조건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과 독일의 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석학들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장로의신학대학교, 독일 튜빙겐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과 장신대 김명용 총장을 비롯해 튜빙겐대 몰트만 교수와 캄프만 교수, 슈베벨 교수 등 한독 기독교 석학들이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평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독교에서의 평화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상태라고 설명하며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길 권면했습니다.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입니다. 이런 물건처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까 피스메이커스의 의미가 있듯이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평화의 정신이요.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는 평화를 위해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히트리히 본회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본회퍼의 저항이 폭력적 통치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며 하나님의 정의 안에 있는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riede soll sein, weil es die Kirche Christi gibt. Bonhoeffer kann hier nur die Kirche des Glaubens gemeint haben, nicht die real existierenden Kirchen in Europa 1934. 이어 독일 튜빙겐대 캄프만 교수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평화에 무관심하고 비성경적이었던 독일 교회의 예배를 회고하며 평화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석학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대에서 열린 한독 신학대 국제학술대회는 향후 독일 튜빙겐대와 장신대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4차 의료선교대회가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만나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선교대회 특징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의료선교대회에는 인터서브 전 총재 폴 사무엘 박사와 김병삼 목사, 이규현 목사와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료선교대회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의료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며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KBS 교양악단 고세진 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4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인자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세진 신임사장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과 KBS 교향악단 운영위원장 및 법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일 KBS 교향악단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매년 비즈니스 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던 IBA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회 IBA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열망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경진대회는 오는 9일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1차 발표 후 10개 팀이 1박 2일 동안 연수원에 입소하고 최종 결과물은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IBA는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으로 미션과 사업 동기, 팀 구성원 전문성과 개발 능력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 완성을 위한 제2회 한국교회 희망 토크쇼가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월드디아스포라 포럼 국제대표 오상철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는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라이저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 경희대학교 교수인 권호병 장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청소년의 희망, 사회봉사의 희망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한 후 한국교회 희망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동성 부부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 공무원이 법정 구속되는 등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법원에서 이성 부부의 이혼 소송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남부 테네시주의 제프리 에서튼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연방법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주 법원에서도 이혼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에서튼 판사의 판결 이후 미시시피주에서도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 중단을 고려하는 등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많은 주들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4일 논평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성경박물관이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과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박물관 건립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It won't be ready for a couple of years, but construction of the world's largest Bible museum began with an act of destruction, ripping away at a building in the way. And for the first time, its designers put on display the finalized artwork of what the $400 million Museum of the Bible will actually look like. Our idea and our desire is to tell the Bible story in such an engaging way that people will want to spend hours in the museum. Steve Green's family not only runs the mega business Hobby Lobby, but also owns one of the largest collections of Bible artifacts in the world. Most will find a home in the new museum, along with many high-tech, innovative displays to bring God's Word to life. When we think of the word museum, sometimes you think of old and dusty, but what we will be doing is making this technologically advanced, where that it's very engaging and interactive, where that somebody could have a customized tour if they wanted to. The museum is set to open in 2017, just a few hundred yards from the National Mall and the most famous Smithsonian's, like the popular Air and Space Museum.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he future site of the Museum of the Bible.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의 사고 소식은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아픈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오신 그리스의 양용태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의 양용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난민들을 돕기 위해 터키안을 다녀오셨다고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3살박이 어린이 죽음이 세계 뉴스로 전달된 터키의 맞은편 그리스 코스 섬인데요. 네. 그 섬의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민들이 그리스 섬으로 건너와서 본토로 가는 그 섬인데, 네. 그 섬에서 이제 본토로 건너기 위해서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네. 그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그 증명서를 발급할 때까지 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가난한 난민들은 네. 참 그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노숙하는 동안 누군가 돕는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굶고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함께하는 가족들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또 그 많은 난민들이 건너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못한 그 섬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 그 난민들이 이제 그 섬 해변에 방류해서 그리스 섬 사람들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그 여행 증명서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급받는 인원이 서로 먼저 발급받으려고 다툼이 있고 또 그 다툼이 그 종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집단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그런 그 어려운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동안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밀려드는 난민들을 꾸준히 돕는 손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섬에 갔었을 때 스위스에서 여행을 오신 그리스 섬 여행 오신 분인데 네. 그분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옷들,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리스 현지인들도 이제 음식을 그 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기저귀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기저귀와 우유, 그다음에 물수건 이런 생필품을 나누는 모습도 봤습니다. 네. 그런 따뜻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9월에도 난민들이 다시 몰려올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변에서 그 발견된 어린아이의 죽음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정부의 정책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소식이 더 많은 난민들이 이곳을 향해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그 많은 난민들 이제 개인들이 도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고, 네. 특별히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의 그 교단과 그런 또 선교 단체들이 협력하여서 여기에 건너온 난민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네. 이러한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난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결정이 고마운 일입니다만 속수무책으로 많아지는 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보다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상의 분쟁이 사라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 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혼 남녀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만남부터 결혼까지 안내자가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웨딩 조병찬 장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적 결혼관으로 가정의 문을 여는 행복전도사 조병찬 장로. 그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웨딩은
스펙 위주의 조건 만남이 아닌 성품과 신앙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결혼정보, 요즘 흔히 결혼정보를 하는데 저는 메리지 컨설팅의 대표로 있는 조병찬 장로입니다. 보험 사업으로 제가 한 30년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보험업계 전국의 판매왕을 제가 5년 정도 석권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웨딩 컨설팅이 부담스러웠던 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쌍 한 쌍 기도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병찬 장로.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과 신앙과 가정을 봐야 되는데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화려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 인물 이런 쪽으로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또한 만들기 위해서는 성품과 신앙과 가정을 우선시해야지 먼저 예를 들어서 그런 화려한 것을 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성품과 신앙과 가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너무 이 결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너무 무모하게 사실 시작했던 게 사실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매하는 이 결혼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지도 안 좋은데 꼭 그걸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당신의 그런 어떤 명예 그런 것을 왜 순식간에 잃어버리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 결혼 정보로 가는 것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나가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일은 내가 마지막 사역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쪽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사실 그분은 방송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방송 본 분이 소개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딸을 27살서부터 결혼시키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27살부터 내놨습니다. 이분이 이 등록비만 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3년 동안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또 그분이 받던 것은 뭐냐? 전문직만 주로 받던 거죠. 그게 결국은 결혼이 안 됐어요. 저한테 등록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사입니다. 왜 전도사를 제가 맞춰주게 해줬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아이를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또 부모가 기대치가 큰 전문직만 받는데 이건 전도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매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이해를 시켜서 미팅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가진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은 정말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혼을 시켜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 결혼을 매칭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결혼을 위해 1,50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조병찬 장로. 그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애를 낳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 삶 뒤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안 낳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면서 가정을 못 갖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먼저가 아닌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과 성품으로 이루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결혼의 성공자들을 위해 조병찬 장로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신학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예명 아나운서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학대학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신민규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신학교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신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거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교육부에서는 그 신학대학들이 그 입학 정원의 50% 이상이 종교인을 양성하는 학과일 경우에는 이번에 네.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아예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신학대학들 중에서 이번에 구조 개혁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전에 신학대학이었다가 종합대학으로 개편이 되면서 신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네. 좋지 않은 이제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게 종교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주목적으로 한 학교들은 정보 평가에도 유예가 됐다. 네, 포함이 되지 않았고. 네,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이제 일부 신학과도 있고 또 종교인 양성학과도 있지만 그것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됐다. 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부 신학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좀 어떤 평가를 받은 건가요? 그쪽은 평가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안 받는 대신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신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1유형 같은 경우는 주지만은 네. 그 이외에 이제 국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만 그것도 구태여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신학대학들 종교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은 잘만 운영하면 네. 사실은 이제 뭐 외부의 도움 없이 정부의 도움 없이 뭐 교회 도움이라든가 또 독지가의 도움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원 뭐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을 수가 있죠. 네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받았고 그 대학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신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급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 지원이 끊긴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주는 건 있어. 뭐냐면은 국가장학금 제1유형. 이거는 뭐냐면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명분위부터 8분위에 따라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총장 되고 나서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못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학교로 주면 참 좋겠는데 학교로 주지 않고 학생들을 통해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끊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줄 적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게 해요. 네. 무슨 뭐 에이스 사업이다, 뭐 프라임 사업이다, 무슨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도 대부분 보게 되면 또 일종의 매칭 펀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세대학 같은 경우 후발대학들은 그런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고 유서 깊은 대학 그런 대학들 다 잘하거든요. 예. 이런 나중에 생긴 대학들이라든가 신학대학은 오로지 뭐 목회 양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 그게 조금씩 학교들을 키워간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같이 경쟁하는 데가 사실은 그 자체가 출발점부터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게 선정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개중이 되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게 네. 많지 않고요. 그런 걸 이해해 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이 국가장학금 이유원 같은 경우는 네. 인센티브 장학금이에요. 예. 학교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네. 등록금을 낮췄을 때.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주려고 할 때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언론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영세대학들을 막 정부에서 다 돈을 줘가 연명을 시킨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 보면 막 은근히 속상한 거야. 네. 좀 그렇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맞아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마치 이렇게 어려운 대학들이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연명을 시키는 듯이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것, 듣는 것과는 또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네네.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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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네. 나름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렇습니다.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네.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과 통폐합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융합 시대잖아요. 대세가.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학과다 너네 학과다 이렇게 이제 참 구분하는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융합하고 통합시키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2023년까지 모두 정부에서는 3년 단위로 끌어서 1주기, 2주기, 3주기에서 1주기 때 4만 명, 1주기가 이제 2012, 13, 14년도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년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기 때는 4만 명을 줄여요. 2주기 때는 5만 명을 줄여요. 3주기 때는 7만 명을 줄이는 거예요. 16만 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과들을 다 놔두고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의 전체 입학정원 한 3분의 1 정도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 25%에서 30%, 한 30% 정도 줄인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들을 통폐합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이걸 통폐합을 시킬 적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느냐. 학교 설립 정신이라든가 네. 학교의 특성을 하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학과를 통폐합해 가느냐 네.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하느냐 이런 네.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네. 학과 통폐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이제 좀 묶어가지고 예.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 놓고 강의했던 거를 15명 놓고 강의하게 되면은 네. 경영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 교직원들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래야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그러면 일반 회사의 개념으로 구조조정 그러면은 사람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학 사회가 사람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몇 중고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서 이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네.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잘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는 이 교과 과정 외에 네. 강의실 외에서도 비교과 과정으로 아이들이 전공 실력을 습득하는데 네. 도움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아지는 겁니다. 네. 교수님들은 굉장히 고달퍼지는 겁니다. 네. 학교도 굉장히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겐 좋은 거예요. 네. 학생들이 좋으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육기관들 하여금 잘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잘 가르쳐라. 왜? 네. 근데 그런데 잘 가르친 학교를 세워주고 잘 못 가르친 학교들은 정원을 계속 줄여서 학교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 자체가 안 그래도 신학대학교가 어렵고 신학원생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신학대학 통폐합 그런 이야기들 그런 대안들을 또 저희가 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교가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안 되면 M&A 같은 걸 해가지고 통폐합이 되는데 신학대학들이 이게 통폐합 쉽겠습니까? 일단 뭐 이 교회가 통폐합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학대학들은 뭐 교리가 다르고 같은 교단 내에 있는 학교들 통폐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교직원들 고용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떤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한국신학대학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참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자기 학교들을 잘 섬기고 또 잘 또 생존해야 되거든요. 연합활동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많이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돌아보고 옆에 돌아보고 그러는데 각 대학들마다 자기들 대학 생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연합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 한국신학대학협의회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고 그래서 잘 유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제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 복음화의 책임을 이제 저희 학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목회자 배출하는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그런 원론적인 일 사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학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을 그런 배출하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인해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한 우리 사회 안전대책의 맨 얼굴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됐는데요. 자주 섞인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또다시 구멍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깐깐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 이제는 더 미루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